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삶은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랜마 모세. 네. 감사 스마일도 제 삶을 살아보니까 남들이 저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제가 행동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방송 전에 부자층과 중산층, 서민의 재산 기준을 어떤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는 서민,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 때는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은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인 중산층을 목표로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앞으로 제가 유튜브가 더 잘 돼서 정말 이 방송만 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스마일 TV 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께 많은 또 홍보를 해주셔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대로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거나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 드리면서 내가 본 기준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여기에서 부자, 중산층, 서민, 빈곤층까지 이 4개, 물론 이걸 나누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든지 또 내 소득이라든지 이 재산이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중산층 이상이신 분들이 많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떤 분께서 또 이 짤로 해주셨는데 판자와 존버한 자, 더 산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집을 팔고 계시는 분들 물론 이 사진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작년, 재작년에 집을 파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계속적으로 버티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지금 이런 상황, 작년에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도 또 집을 더 사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여기에 꼭 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산을 갖다가 더 증가를 갖다가 하셨던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버한 자라든지 더 산 자가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만이라도 꼭 존버하시고 더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감사스마일 TV 찐팬분께서 어제 오전에 감사스마일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저에게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그분도 이제 제 멤버십 회원이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 또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던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도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감사스마일 TV를 또 애청하시고 또 멤버십 회원까지 가입을 해서 또 이제 빠숑님의 그런 또 오프라인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감사했고요.
감사 스마일이 미약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자산을 갖다가 우리가 더 정말 남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산, 특히 또 누구라도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아무튼 뭐 감사 스마일을 갖다 만나러 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저에게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방문해 주셨던 저희 찐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세대책 필요한 시점 독일병정님의 블로그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난주에 독일병정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결론을 먼저 드리면 전세대책이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경하거나 많은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평온한 것 같은데 실제 서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면서 임대용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있는 독일병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분위기가 감지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일반 복도형 중소형 아파트들은 수리만 하면 금방 전세 계약이라든지 월세가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동하는 듯 보였다. 실제로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전세 대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임사 주택임대 사업자로 이제 부활시키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로 막 전세 공부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그런 대책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좀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빌라에서 아파트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빌라를 전세를 살지는 않고 있고 정말 빈곤층이라든지 서민층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빌라를 지금 만약에 전세 공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땜빵식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빌라 역시 큰 평수는 한계가 있기에 아파트로 이동해도 중소형 전세일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문제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2020년에 임대차 입법 이후에 이제 올 7월 말이 2+2가 끝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으로 만약에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2022년 같이 매매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까지 내려가는 일은 정말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올 1월, 2월 달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심상치 않을 거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갖다가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이번 주에 지금 전세 대책을 갖다가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집주인들 3억 한 방에 올렸다라는 이 기사를 가지고 또 예견된 일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새롭게 신규 계약을 갖다가 하게 되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 그다음에 시세보다 분명히 더 높은 가격으로 신규 계약을 갖다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계갱권을 썼거나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또 주인이 또 들어온다고 하면 또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전에 하고 지금 오늘 방송일 기준 5월 21일 기준 거의 한 달하고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4월 10일 총선 전하고 지금하고는 전세 가격도 물론 달라져 있고 매물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말에 어떤 분께 이제 전세 물건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언론이라든지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집값도 안정이 될 것이고 전세 가격도 더 내려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2월달, 3월달에도 실제 전세 물건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월달 지난주 5월 18일 날 와서 실제 임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도 올랐고 그 다음에 물건도 없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면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다수당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것들이 더 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드렸더니 왜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재건축 기획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의원 가만수가 훨씬 더 넘은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 그대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임대차 입법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개정안을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과연 야당이 찬성을 해줄 것인가 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셨고 또 임대인분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갖다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7월 말을 갖다 계속적으로 지금 기다리신 분도 사실 많았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증감률이 2023년부터 쭉 지금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플러스의 상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 서구 살고 있는데 독일 명령님께서도 검단 신도시가 입주 중이라면서 검단 신도시 쪽에서도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검단의 이제 전세 가격도 지금 3억대가 없고 이제 4억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권도 일부 몇 개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양시를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작년 11월부터 조금 급하게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덕양 같은 경우에는 0.53, 0.6까지도 지금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전세 가격 상승 증감은 조금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 특히 내년에 더 크게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아파트 전세가격 증감률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지금 조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나 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호갱노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전세 실거래 가격, 매매 실거래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폭락론자분들이 지금 실거래 가격이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최고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지지난달 그러니까 2달 전에 실거래 가격보다 지금의 실거래 가격이 더 높게 신고가 되고 있고 전세 가격이 더 높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가격이 더 내려간다, 폭락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팩트를 갖다가 보시고 본인들의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폭락론을 갖다 아직도 믿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프고 특히 폭락론을 갖다가 더 믿고 싶으신 분들은 자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드는 서민 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인 중산층에서 이런 것들 이런 믿음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전환을 좀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 말을 갖다 믿고 싶으신 분들만 믿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전세 대란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역전세난을 우려할 정도였고요. 또 갱신청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한몫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매매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르는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8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지 집을 살지 판단을 하는 임차인들도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MBN에 항상 보는 6시에 그 뉴스를 보니까 오늘 기사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부에 있는 수요가 매매 수요로 지금 가세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번 주에 정부에서 전세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하자라고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올 가을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작년 가격이라든 올 초 가격을 봤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지난달 임장을 갔다 와서 내가 7억에 살려고 했었는데 그 7억의 집이 7.5가 되고 7.3이 된 것을 보면서 쉽게 매수를 갖다가 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고 제 방송 보시는 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수요로 넘어가냐면 저는 이제 5월 지나고 6월, 7월 지나서 빠르면 8월, 늦으면 한 9월, 10월 전후,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말씀 좀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까지 전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파급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세 끼고 살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 보고 이제 갭 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전세를 끼워 넣고 사고 뭐 1년 후나 2년 후에 내가 실입주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또 들어가시는 분들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왜 늘어나냐면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전세가가 4억이었는데 매매가가 7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세가가 5억인데 실제 매매가가 7억이다 하면 2억밖에 갭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갭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갭은 줄어들지 않고 갭은 일정폭으로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5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가격은 이제 7.5에서 8.0이 되거나 전세 가격이 6억이 된다고 하면 매매 가격은 또 8.0에서 9.0 이렇게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전세하고 매매 갭 자체가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되면 방치해놓고 가져가는 전세 때문에 골치 아플 수도 있겠다. 의외로 평온한 점이 어째 이상하기만 합니다. 정말 지금 조용하긴 합니다. 뭐 실제로 막 사람들이 막 집을 막 매수하겠다라고 지금 오는 그런 고양시 덕양구의 시장은 아닌데 어쩌다가 오셔가지고 전세 가격 물어보시고 매매 가격 물어보시는데 생각보다 갭이 크지 않네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또 움직이는 또 그런 또 현재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감자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제 찐팬분께서도 저에게 감자스마일님은 중개하기에 참 적합하지 않네요. 임대인 편도 들어야 되고 임차인 편도 들어야 되면서 중간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의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을 하면서 저도 저의 이런 솔직함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바꾸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있는 그대로 저는 솔직하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매도인들은 지금 매도 타이밍을 좀 잡지 마시고 조금 늦게 올 가을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매수인들은 지금 타이밍을 잡으시라는 말씀 저는 솔직하게 드립니다. 네이버에 전세대책 쳤더니 쭉 나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투데이의 정용욱 기자님의 보증보험 가입 임대차법 완화로 전세시장 진정될까? 정책적 한계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이번 주에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이야기 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데 제가 보니까 임대차 입법 완화라든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요건 완화 등 이런 것들만 지금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B아파트가 이제 아파트 시세 때문에 그러니까 B아파트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그러니까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데 자꾸 이쪽으로 지금 대책을 갖다가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B아파트,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원룸, 투룸으로 들어가서 지금 전세를 얻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정책을 내세울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비에 둔 개편한 연구 용역 결과가 지금 발표될 전망인데 이것도 지금 야당이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법 개정이 아닌 정책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대책 등으로 언급된 정책만으로는 시장 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데 아직 전세대책 나오기도 전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고 감사스마일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큰 효과는 낼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여파에 아파트 전세 수요 쏠림에 있는데 조만간 전세값 안정 방안 발표해서 여기에서는 지금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관련해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당장 지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확대가 해답일까?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회사, 기업에 이제 뭐 KT라든지 뭐 그래서 SK라든지 이런 데서 이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지금 공급해라. 너희들에게 이제 조금 이런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런 방안도 지금 기업형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발표해가지고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 전세에 과연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좀 장기 과제로 좀 아마 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빠른 대책은 아파트의 주임사 제도를 정말 빨리 열어줘야지 그나마 수도권의 전세 그런 폭등 그런 시장은 막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임사 아파트로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그 아파트 전세 시장은 지금 아직 뜨거워지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게 엄청 뜨거워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값 안정 방안으로 민간 주택 주임사 아파트를 부활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다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루트로 저 또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 가지 이제 신문 기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이 부동산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감다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정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인 그런 중산층이 되시든 아니면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게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장 첫 번째가 내 집 마련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제 경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또 좀 듣기 싫으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무주택자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요. 또 혹시라도 갈아타기 하셔가지고 또 좋은 입지로 가시는 타이밍으로도 상당히 좋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내 집을 갖다가 매도하고 전세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세 대책은 아마 이번 주에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면 또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런데 분명히 또 전세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제가 또 감다스마일이 또 제 애청자분들께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화요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